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기적 방송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2020년 5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세상의 게임의 룰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죠. 이 부자 되기의 시소라는 게 달라지고 있다 합니다. 우리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 그것은 부의 효과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소득 창출을 통한 부의 창조 시대가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이 책 Writing the Next Wave 2030년 부의 미래 지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앞으로 찾아올 5번의 위기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화두를 던집니다. 향후 20년에 걸쳐서 우리가 그 폭과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위기가 계속 중첩되고 있다 해요. 근데 확실하지 않고 계속 불확실성은 커지고 그 시기를 알지 못하는데 빚에 의한 성장이라는 돈의 잘못된 사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한 그 금융위기가 언제라도 반복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과거에는 100년 주기로 왔는데 현재 와서는 20년의 주기로 빚에 의한 경제 성장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위기를 만들어 오고 있어요. 이 급격한 기술 발달과 세계화로 계속 너무 많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빠르게 압축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주기가 굉장히 단축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변화를 좀 예측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오늘은 미래연구소 공동 소장으로 계시는 미래 전문학자예요. 최윤식 선생님과 배동철 선생님, 블랙 다이아몬드 클럽 대표이고 최윤식 선생님은 전문 미래학자이시기도 합니다. 부의 미래 지도를 들었습니다. 미래는 소득 효과를 통한 부의 창출이 주류가 되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현명한 금융 지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보수적인 자산 운용을 통한 부의 관리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기 이후의 시대, 새로운 부의 길이다. 이제부터 이 화두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지난 몇 년 동안 역사적으로 희귀한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넘쳐나는 돈을 가지고 부동산, 주식, 원자재 등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큰 소득을 올리는 시대였다.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그랬다. 한마디로 지난 수년간은 누구나 어디에나 투자해도 쉽게 돈을 버는 시기였다. 빚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선진국에서 제조업의 산업 패러다임은 점점 성숙기를 맞아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졌고 제조업을 통한 소득의 창출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소득에 의한 부의 창출보다 투자에 의한 부의 창출, 즉 부의 효과에 힘을 기울였다. 부의 효과와 소득 효과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 부자 게임, 시소 게임에서 시소의 균형이 소득 효과보다는 부의 효과로 기울어져 있던 시대였다. 즉, 만족할 만한 고수입의 창출이 소득 효과에 의해서는 불가능했고 대신 투자를 통한 부의 효과에 의한 축에서 가능했던 시기였다. 소득 효과 쪽에 베팅하기보다는 투자를 통한 부의 효과 쪽에 베팅하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벌 확률이 높았다. 말 그대로 부자 아빠의 공식이 통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그 금융 위기 이후에 제 게임의 룰이 달라졌습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 부자 되기 시소 게임에서 시소가 반대로 움직일 거라 합니다. 즉, 부의 효과에 의해서 만족할 만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져서 투자를 통해서는 돈을 딸 확률보다는 잃을 확률이 더 커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 이유는 후기 정보화 사회로 돌아서면서 드디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IT 산업의 등장보다 더욱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산업들 제2차 IT 혁신, 바이오 산업, 로봇 산업, 나노 산업, 신에너지 산업, 우주 산업 등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 이를 통해 만족할 만한 새로운 고소득 창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새롭고 혁신적인 산업이 새로 출현하는 시기에는 투자에 의한 부의 효과를 능가하는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급격하게 커진다. 자, 첫 번째로 미래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은 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 돈주머니에 뚫어진 구멍을 막아야 하는데 이처럼 구멍 뚫린 돈주머니를 수선해서 앞으로 들어온 돈이 뒤로 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금융 지식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런 지식 없이 계속 돈을 벌어서 계속 넣다 보면 주머니에 뚫린 구멍으로 술술 빠져나가게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즉, 부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의 핵심은 금융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키고 안전하게 증식시키는 것인데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이런 방식은 기존의 부의 효과에 의한 자산 증식과는 다르죠. 버핏이 얘기한 원금을 잃지 말아라랑 좀 비슷해요. 자신의 돈을 잃지 않는 것에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추고 난 후에 리스크가 낮은 투자를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늘리는 전략을 해야 합니다. 지난 2000년 IT 버블 시기에도 짧은 시간에 몇 배의 대박을 얻은 사람들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쪽박을 차고 눈물 흘리며 자산 시장을 떠난 사례가 있어요. 미래 사회에서 금융 지식은 생존의 최후 보루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미래의 부의 첫 번째 도구는 금융 방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자. 중요한 것은 부를 관리하는 일련의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시스템화하는 것의 장점을 예로 들어보면 최초의 자동차는 1955년 국제 차량 공업사를 운영하던 최무성 삼형제가 전형적인 수공업 형태로 만든 시발이라는 이름의 지프형 자동차였어요. 그 당시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망치로 두드려서 쇠를 펴고 나사 하나까지도 수작업으로 할 정도로 모든 공정 과정이 사람 손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나 작업의 효율성은 형편이 없었어요. 하지만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이끄는 강력한 경제 정책에 힘입어 1962년 4월 자동차 공업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최초로 대규모 자동차 조립 공장인 새나라 자동차가 설립되었습니다. 새나라 자동차는 일본 닛산의 블루버드 승용차의 기술을 도입하면서 수작업이 아닌 현대화된 조립 시스템을 통해 연간 6,000대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장점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이 표준화되고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고 이를 생산하는 조립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후 자동차는 정해진 프로세스와 철저하게 분업화된 공정에 의해 더욱 더 많은 자동차를 더 빠르게 최소한의 수작업만을 거쳐서 자동적으로 생산됩니다. 만약 당신의 자산이 이러한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관리된다면 최소한의 수고를 투여하면서도 더욱더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빠른 속도로 부를 재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축할 부의 관리 시스템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부의 자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시스템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즉 관리의 부관리, 과거의 부관리, 현재의 부관리, 그리고 미래의 부관리. 그 중에서 부를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빚을 먼저 줄이는 거예요. 필자는 과거의 부관리 단계로 명명한 그 빚 줄이기인데 현대인들이 다양한 빚을 가지고 있대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마이너스 통장, 주택담보대출, and 신용대출.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빚들을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합니다. 특히 이자율이 20%를 넘나드는 신용카드 빚이나 현금 서비스, 신용대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이런 빚을 먼저 갚는 것은 연간 15%에서 45%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빚을 정리한 다음에 현재의 돈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며 미래 투자를 위한 목돈 마련 저축을 해야 합니다. 현재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분배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시스템이 사용되는데 일명 3개의 통장 시스템을 통한 현재의 부관리 시스템이에요. 이번엔 현재입니다. 당신의 꿈을 시작하는 시스템.
너무 기분 좋죠. 현재의 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거래 통장, 단기 목표 통장, 꿈 통장, 3개의 통장을 만드세요. 주거래 통장은 당신의 급여 통장이 될 거고 매달 당신의 급여 통장에 소득이 들어오면 매달 최소한으로 소비할 돈만 남기고 나머지를 단기 목표 통장과 꿈 통장으로 이체해 둬야 합니다. 거꾸로 단기 목표 통장과 꿈 통장에 매달 당신이 정한 일정 금액을 먼저 이체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한 달에 지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산 관리 시스템 3번째 단계는 미래의 부관리인데 미래 투자란 2가지의 투자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자신의 미래와 꿈을 위한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목돈을 모아서 주식 등의 자산 시장에 투자해 미래의 꿈과 노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꿈 통장을 통해 일정한 정도의 목돈을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부의 흐름을 타고 내 대신 돈이 스스로 일하도록 만드는 돈나무를 만드는 거죠. 미래의 부를 관리하는 단계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자산 운용 지식에 대한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래에 대한 질문을 자주 던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방식은 필자가 일반인들이나 전문가들에게 미래 예측 기법이나 미래 모니터링 기술 훈련할 때 매번 강조하는 기술이래요. 아주 쉬우면서도 강력한 미래 예측 기술인데 사람의 뇌는 보고 싶은 것만 보도록 되어 있어요. 즉,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남들보다 더 잘 보이고 관심이 없는 것은 남들보다 더 잘 안 보인대요.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기법은 바로 이 점을 거꾸로 이용한 것인데, 즉 내가 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자꾸 던져서 내 뇌로 하여금 그것에 관한 정보를 남들보다 더 중요하게 수집하고 기억하고 조합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인류의 역사에는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나 잘 던져서 인생이 바뀌고 세상을 바꾼 사람이 그래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평선 끝에는 정말 낭떠러지가 있을까? 아니면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신대륙을 발견케 하죠. 우리의 질문이 통찰에 의해서 날카로워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업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이면 어떻게 될까? 5년 후면 로봇이 실용화되는데 로봇이 대량 생산되면 현재 내 일은 존재할까? 가상현실이 실용화된다면 나의 상품이나 직업 영역에서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과연 미래는 열심히만 살면 나에게 성공을 보장하는 세계일까? 물이 지금보다 더 부족하게 되면 어떤 산업이 뜨고 질까? 유비쿼터스 사회가 되면 최대의 수혜를 입는 기업은 무엇일까?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어떤 회사들이 사라질까? 현재 내가 다니는 회사가 10년 후에도 존재할 수 있을까? 미래의 직업의 형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래의 부는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형성될 것인가? 내가 과연 미래의 부를 움켜쥘 수 있을까? 수만 명의 아기들이 부모의 소망대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 설계되어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미래의 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래의 내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생명공학이 인간의 피로와 잠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낸다던데? 나는 늙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지금처럼 산다면 내 노후는 정말 보장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라면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하지? 과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가치 있는 미래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빨리 부자 되기에 실천 중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통장을 만드는 그 3가지가 중요했었잖아요. 3가지 통장, 현재 급여 통장과 그리고 꿈 통장, 단기 목표 실전 통장. 그런데 저는 이 복리 투자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어서 주식을 배우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식에 의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복리 투자 전략을 있어서 나의 재산이 얼마나 많이 불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거시적으로 나의 미래가 보는 눈이 굉장히 조금씩 커져 나가고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중한 기적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들과 항상 행복하길 바랍니다. 돈이 많으면 그리고 나에게 에너지가 많아서 여러분